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OTT 볼 게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시리즈물 섣불리 시작하면 개 짜증납니다. 이 뉴스 기피증 시대에 OTT 만성 선택장애 극복 프로젝트 SF 시리즈를 골라줍니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1세대 SF 출판 기획자, 판타스틱 초대 편집장, SF 전문 출판사 오멜라스 대표를 역임하시고 SF를 직접 번역하셨고 각종 SF 문학상 단골 심사위원, 현재 서울 SF 아카이브의 대표 박상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상준입니다. SF계 고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고인물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월말에 등장하셨던 한국 사회파 SF의 별 이서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한복 입고 나오셨어요? 이따가 경복궁 갈 거라니까요. SF 작가가 왜 주말에 한복 입고 경복궁을 갑니까? 유조선을 타고 어디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주 색다른 겁니다. 네. SF 작가, 사회파, 한복 입고 나오신 이서영 작가님. 그리고 썼다 하면 영화 판권 계약을 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판권 계약만을 위해서 쓰시는 작가 임태훈 작가님 세 번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F 쓰는 임태훈이고요. 네 번째입니다. 많이 나오셨네요. 자, 모두 OTT는 하시죠? 네. 네. 저는 OTT 웬만한 건 다 가입해서. 주로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저도 SF 좋아해요. 근데 최근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조그맣게 써있는 그 요약 있잖아요. 누가 쓰는 거예요, 그거? 더군다나 요즘 뉴스가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끄떡끄떡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박 대표님, 예, 뉴스 요새 어떻게 써가고 계십니까? 안 봅니다. 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OTT 많이들 보는데 선택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장르별로 저희가 격파하려고 첫 번째로 SF 작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취향을 알아야, 저번의 취향은 저러하니 그걸 참조해서 그 추천작을 내가 볼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취향에 SF 영화 좀 추천해 주세요. 왜 재밌는지. 갑자기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이 작가님 멘트는 많이 편집됐어요. 진행에 큰 도움이 안 돼가지고. 자, 우리 박 대표님부터.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보면 매트릭스 얘기를 하면 안 본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고인물이다 보니까 그 1982년에 나온 블레이드 러너 제 인생 SF 영화 중에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어느 날 TV에서 주말에 명화 같은 컨셉으로 방송해 주는 걸 봤어요. TV에서 했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예, 그게 1989년 2월 7일인가 뭐 그랬는데 끝날 때쯤 됐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무슨 SF 영화가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하냐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저는 감동에 젖어가지고 와. 특히 어느 장면에 감동하셨어요? 역시 뭐 그 로이가 이제 빗물의 마지막 마지막에. 순간 그 오리온의 시비. 나는 이런 것들을 보았지 하면서. 그렇죠. 이 모든 순간들은 빗물에 씻겨가는데 눈물처럼 다 사라지겠지. 대사할 때 진짜 충격이었죠. 이전에 인조인간들이라면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인간을. 그렇죠. 거기서 인조인간이 인간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타이렐 코퍼레이션 인조인간 넥서스들 만드는 회사의 모토가 more human than human이라고 오히려 우리 인간들한테 되묻게 만드는구나. 도대체 인간이란 뭔데? 자, 고인물이 맞습니다. 예. 무려 40년 전 SF를. 딱 40년 된 예. 거죠. SF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고전이죠. 네. 숙제죠, 숙제. 안 봤으면 일단 보고 나서 얘기하자는 뭐 그럴 작품이죠. 최근 5년 이내는 없습니까? 그녀. 네. 인공지능 이야기. 인공지능하고 사랑하다가 이제 차이는 이야기죠. 남자가. 네. 우리 대표님이 OTT 개요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사기 연애 당하는 이야기. 알고 보니 여자가 폴리아몰이었다. AI에게 당하는 남자. 근데 이런 식으로 결말까지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뭐 이런 식으로도 차여봤나?
아니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SF 직접 쓰는 것만 제외하고는 SF와 관련된 일은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직접 예. 번역도 하셨더라고요. 주로 이제 편집, 편역, 기획 뭐 이런 걸 많이 아. 했어요. 번역한 책은 다 해봐야 뭐 몇 권 안 됩니다. 직접 번역도 하셨고 예. 그리고 무슨 국내 SF 상들은 다 가가지고 심사위원 하셨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고인물이라는 증거죠. 자 이번에 우리 이 작가님 한복리.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바이센테니얼맨. 바이센테니얼맨. 네. 저도 꽤 어릴 때 봤는데 99년 작품입니다. 깨알 같으시네. 그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이죠. 로봇으로 태어났는데 로봇 회사의 약간의 오류로 인해서 인간의 감정과 예술 비슷한 걸 느낄 수 있게 되고 자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런데 우연히 굉장히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점점 인간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삶을 결정짓는 결정권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로봇의 일대기죠. 역시 요약들을 잘하시네. 살짝 팩트 체크 들어가면 그 어떤 가정집에 이제 집사 로봇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꼬맹이 딸이랑 놀아주다가 그쵸.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애가 머리를 다쳐요. 로봇이. 같은 모델 중에서 얘만 창조성이 생긴다는 설정이에요. 그 디테일을 다 기억하시네. 저는 SF 영화를 고를 때 항상 소나무 취향입니다. 딱 좋아하는 장르가 정해져 있는데요. 우주선을 배경으로 괴물이 등장해서 인간을 위협하는 생존극.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 명작인 에일리언이 있고요. 또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닌데 펜도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펜도럼 재밌죠. 이 영화도 우주선에서 갑자기 깨어난 승무원들이 그렇죠. 정체불명의 존재들과 조우하는 이야기죠. 또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을 좀 사람들에게 알렸던. 그거 굉장히 무서워하면 사람들이. 그죠. SF가 아니라 호러로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그런 영화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 취향을 확실히 드러내가지고. 바이센테니얼맨은 SF 중에 좀 따뜻한 축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하나 더 물어보면은 백투더퓨처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SF 치고는 지금 명랑 쾌활하죠. 명랑하고 한복 같네요. 자, 우리 임 작가님은 취향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으니까 우리 이 작가님도 이제 밝은 SF. 네. 박 대표님은 하나 더 해주시죠. 허도 얘기하고 블레이드 러너도 얘기를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도대체 인간이란 뭐냐? 포스트 휴먼. 인간의 미래. 그래서 그 아서 클라크의 이제 윤영기의 끝이 진지하게 SF에 몰입하게 만든. 그러고 보니까 윤영기의 끝도 3부작 미니 시리즈로 나왔네. 그래요? 네, 나왔어요. 저 OTT에 있을 거야, 아마. 차일드후드스 엔드라고. 그 인간들이 다음 초인간으로 진화하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지구를 박살을 낼까봐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그 과정을 관리해준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설정 재밌겠는데? 네. 드라마도 성공적이었어요? 드라마는 준작 이상급은 됩니다. 잘 재현을 했어요. 이거 언제쯤 드라마? 나온 지가 10년 안짝인 것 같아요. 원작은 정말로 오래전 소설이거든요. 1950년대. 그러니까 우리 박 대표님 취향 그런 것 같아요. 사색. 인간이란 무엇인가? 난 뭐냐? 신지충. 뼈 때리시네. 이 작가님.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그게. 젊은 세대들이 진지하게 사색과 성찰에 대해 얘기하면 그렇게 홍군형을 내야 돼 아주. 자, 그럼 바로 OTT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최근 10년 이내로 해주십시오. 네네. OTT에 올라가 있는 작품으로. 그렇죠. 한번 시작하면 이게 본전 생각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짜증 나거든요. 자, 박 대표님의 OTT 첫 번째 추천작. 그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제목의 드라마 시리즈인데요. SF인가요? 이게 SF인가 싶어요. 사실 처음에 보면. 처음에 보면 그냥 범죄 액션 스릴러에다가 AI한테 그냥 일어날 범죄를 좀 예방한다는 정도인데 이게 시즌 2, 3 가게 되면은 한마디로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의 프리퀄 같이 가요. 미래 인간 통제. 그렇죠. AI한테 과연 인간들 사회의 공공안전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겠는가. 이제 액션도 굉장히 볼만하고요. 1, 2편 정도 앞에 본 것 같은데 흔한 첩보물인가 보다 했는데. 그렇죠. 걸프전에서 돌아온 군인이 옛 연인의 죽음에 따른 상처 때문에 폐인같이 지하철 노숙자같이 살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 이제 리크루팅이 되죠.
그러면서 미리 일어날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어떤 세력이 뒤에 있는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고 그게 AI였어요? 정체가? AI였죠. 근데 이제 시즌 뒤로 가게 되면 이 AI의 뭐 안티테제격으로 등장하는 다른 AI가 또 나와요. 둘이 맞붙고 인간들은 완전히 거기에 하수인 같이 그냥 시리즈 1을 꼭 봐야 시리즈 2가 이어집니까? 쭉 순차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빌딩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다 좀 뭐 뒤틀리거나 상처를 갖고 있거나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그 캐릭터들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미래에는 저런 캐릭터들이 지금보다도 존재감을 발휘하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닐까?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옵니까? 야한 장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15금인가 그런데 15금? 네, 폭력적인 장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보고 싶네요 갑자기. 자,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 자, 우리 임 작가님.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국내 이용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죠. 얼마입니까? 아마 넷플릭스보다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플랫폼에는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나 루머의 루머 같은 그런 슈퍼 히트작이 있어야 사람들이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비견될 만한 히트작.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기대돼. 제목은 더 보이즈고요. 나 이거 어떻게 봤지? 저 봤어요 이거. 엄청 재밌죠. 네, 슈퍼히어로가 빌런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야, 그거 진짜 재밌어요. 못 보셨죠? 네. 박 대표님 못 보셨죠? 봤습니다. 예. 이거는 본 사람은 사악하게 통쾌해. 지금 총수님처럼 눈빛이 번쩍번쩍할 수밖에 없어요. 오. 처음에는 이제 흔한 슈퍼히어로물인 줄 알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이런 새끼들이 없어. 저는 슈퍼히어로를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뭐 마블 영화는 전부 극장에서 볼 정도로 많이 한데 이 더보이즈라는 드라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슬슬 메시아로 비유되는 숭고한 히어로들의 좀 환멸이 난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통쾌한 막장 드라마인데요. 인간을 압도하는 힘을 가졌는데 왜 그들이 꼭 인간을 위해서 그 힘을 쓸 거라고 생각해?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슈퍼히어로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색정광 변태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 드라마가 재미있는 포인트는 주인공은 정작 아무런 초능력이 없습니다. 성격만 나빠요. 그렇죠.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다 정상이 아닌데 그 얘기를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에도 합니다. 여기도 성격 파탄자들 많아. 설정이 재밌어요. 슈퍼히어로가 전 세계에 20만 명이 된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의 K-팝 산업처럼 슈퍼히어로들을 아이돌처럼 관리하는 초거대 기업이 있는 겁니다. 매니지먼트사가 그렇죠. 등장했죠. 모든 기획사에서 대표 아이돌 그룹이 있는 것처럼 그 보우트라는 기업에서 세븐이라는 7명의 히어로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까다로운 오디션을 거쳐야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여러분이 검색창에 쳐보시면 딱 처음에 뜨는 사진이 그 슈퍼히어로 7명이 누가 보더라도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들을 패러디했어요. 슈퍼맨, 뭐 배트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이 작가님 남들 얘기할 때는 음료수 안 드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세븐이라는 슈퍼히어로들이 다 실제로는 성격이 파탄난 그리고 나쁜 짓을 뒤로 일삼는 아주 악당들이지만 매니지먼트가 그걸 가려주죠. 그죠. 어벤져스나 저스티스 리그의 멤버들처럼 포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 현실에 평범한 20대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남자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 여자친구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슈퍼히어로의 몸을 관통당합니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죽어요? 몸을 관통당하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요. 고어 영화처럼 폭발해요. 온몸에 살점이 터져 나가서 그 예고편에 있죠. 그죠. 봤어요. 평범한 데이트하는 여성의 몸을 관통해서 폭발시키는 슈퍼히어로. 이게 첫 등장이죠. 슈퍼히어로 영화에서도 보면은 다들 막 건물 무너뜨리고 막 차 뒤집어 엎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그거는 슈퍼히어로 콜레테럴 데미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직접 죽여. 그러니까 보통의 히어로 영화들이 은근슬쩍 감추는 문제를 그치. 아예 정면으로 니네 이러면 어쩔 거냐라고 보여주는 건데 슈퍼히어로가 임무 도중에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못 물어요. 대신 이제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봉투 좀 지어주고 성의 없게 공무원처럼 가버리는 거죠.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수상해 보이는 한 남자가 주인공한테 접근을 해서 그 여자친구를 치고 지나간 A트레인이라는 DC의 플래시 같은 히어로가
술자리에서 그냥 음담패설 농담하듯 그 여자를 치워 죽였지 하고 깔깔깔 비웃는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재미로. 그러면 콜레터럴 데미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살해당한 거죠. 그것도 쾌락살인을 당한 거죠. 이제 나쁜 그 놈이네. 정체불명의 나쁜 남자가 놈이네. 그죠.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복수하고 싶지 않나? 가증스러운 히어로들을 파멸시키자라는 일종의 복수를 위한 팀을 만듭니다. 리크루팅. 어벤져스를 사냥하는 쩌리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또 그들이 머리를 짜내고 기발한 방식으로 걔들을 좋네요. 사냥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엄청 재밌어요. 그죠. 투명 인간을 철창 속에 가두긴 했는데 이 투명 인간을 어떻게 죽일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게 그거 너무 재밌어. 그죠. 엄청 재밌어요.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너무 왜냐면 재밌는데? 그죠. 단순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통과되는 투명 인간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시리즈의 재미인데 좀 경고를 드리자면 잔인합니다. 야한 것도 좀 에로틱하게 야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 해오잖아요. 하늘을 날 수 있는 슈퍼히어로끼리는 어떻게 섹스를 할까? 보여줘요. 진정한 의미의 은우지정. 그리고 그들이 화를 내면 인간들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맞아요. 이게 최종 빌런이 홈랜더라는 세븐의 리더인데요. 능력이 하늘을 날고 붉은 눈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그리고 되게 잘생긴 백인 남성입니다. 슈퍼맨의 안티테제인데 과연 주인공들이 찌질한 캐릭터들인데 저 초강력 슈퍼히어로인 홈랜더를 어떻게 몰락시킬까? 이게 어느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냐면 시즌 1이 2019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올해 6월에 이제 시즌 3가 방영될 예정인데 시즌 2 때 아마존이 되게 치사한 짓을 해요. 보통의 OTT는 그날 전부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도착하는데 그죠? 보이즈의 시즌 1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시즌 2 때는 치사하게 일주일에 한 편씩 공개를 합니다. 최소한 한 달이 아니라 2달을 결제해야 돼요. 그 정도로 재미가 있는 거죠. 저도 2까지 봤거든요. 어둠의 경륜이었지 않았을까? 가입했을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이 작가님 부담이 좀 되시겠네. 네, 그렇네요. 저는